요양보호사 교육비 선자부담 90% 저지를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 교육기관협회 이기홍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 교육기관협회 회장 이기홍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시고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실정을 이해하시고 이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 주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우원식 의원님, 박정 위원장님, 이수진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모임이 가능하도록 장소 대관이며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우원식 의원님께 전국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천만 요양보호사 교육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시대 돌봄의 근간이 되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16년 동안 하여 왔습니다. 수익성이 적어도 나름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순종하면서 노인복지의 천병이자 어르신 돌봄의 천사이신 요양보호사를 양성 배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급작스러운 정부 정책의 변화로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하루아침에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는 이해관계 단체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었고 지난해 말 기습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비 선부담 90%와 요양보호사 교육의 운영 재원을 일반 회계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게 말이 돼요? 이는 한마디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말살시키는 정책이고 장교행 정책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민의를 존중하겠다는 것은 말과 허울 뿐 이러한 실정을 만천에 드러내는 현 정권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감은 물론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뉘우침이 없고
능력이 없는 목민관이 되면은 백성의 삶은 더욱 고달프게 된다는 목민심서의 교훈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읽는 목민관이라면 애들로 국민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우리의 생존권과 기간의 존폐가 직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공청회는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침해당한 우리의 권익을 되찾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음모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 1천만 요양보호사 교육원 가족들의 힘과 뜻을 모아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울 것이며 싸움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 요구합니다. 잘못된 제도의 시행은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하라! 그리고 잘못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얄팍한 술수로 당근책을 쓰지 마십시오. 결단코 거절하겠습니다. 분노만 더할 뿐입니다. 사태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주장과 요구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이고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님들께 약자인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하시고 잘못된 제도를 하루빨리 잡아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우리의 천군만마가 되어주신 의원님들께 그 보온을 지지와 성원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원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빌며 의원님들의 소망 사업을 꼭 성취하시길 이 마음 다해서 지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어린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결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이재법 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피켓 준비. 네, 성명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요양보호사 훈련비 선부담 90%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무분별하게 설립인가를 남발하여 요양교육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정부가 이제 와서 가수요 억제와 동일 직종 취업 지원이라는 명목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전가시켜 기관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요양인력 수급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약 1천만 요양인들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이번 요양정책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및 단체와의 일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정책에 크게 공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을 우롱하고 나아가서 국민과 사회 등 약자를 무시하는 정책이며 돌봄 서비스 강화를 표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정책을 적각 중단하라! 하나,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화 속에서 요양인력 수급 급증으로 인하여 외국인까지 수입을 해야 하는 실정은 무시하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종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도외시한 채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장기요양 정책의 실패를 정부 스스로가 자인하고 미래 요양인력 양성을 가로막는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초고령 사회의 필수 인력인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 치 앞도 못 보는 건시안적 대책을 강력히 주탄한다! 하나, 요양보호사 직종은 타 직종에 비해 취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4년 새롭게 적용하는 고용노동부의 돌봄 특화 훈련은 가수요를 억제한다는 무리한 정책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의 생존권을 압박하고 또한 동종업계 취업을 장려한다는 취지의 훈련 후 취업의 시기와 취업 유지 기간을 강제하여 생계수단의 하나로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서민청과 중장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부당한 결정을 적시 중단하라! 하나, 이와 같은 정책은 즉각 중단 및 폐기가 되어야 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성한 주권으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4년 1월 12일 요양보호사 훈련비 선 90%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대표 이재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정이 담긴 성명 권한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용 회장께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 후 의원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격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간상 이수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네,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 교육기관협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번에 활동하고 있는 박노정입니다. 네, 저희 이수진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대한민국의 간호사님이시면서 노동운동가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 요양보호사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건강한 일터와 안전한 건강한 일터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다양한 이런 그 취약계층들을 위한 이런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280만 명 요양보호사를 양성을 한 이런 주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저희 이런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이슈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좀 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요양보호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격렬한 지지를 보내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격렬한 환호를 외쳐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의 그런 심정이 어떤지 제 마음에도 와닿는 그런 순간입니다. 새벽밥 드시고 전국에서 모여주신 우리 요양보호사 그리고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 여러분, 국회에 오실 때 얼마나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예, 그 마음 저희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민주당에 이수진이 2명 있어서 가끔 착각을 하게 되시는데,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었고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요양보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죠. 그렇게 다른 일은 그 이해 당사자들 모아놓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사회적 대화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떻게 요양보호사 이 내일 배움 카드 관련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상의나 논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시켰는지 저도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저께 그 서울의 서대문 갑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요양 그리고 돌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으면은 결국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르신 그리고 아픈 약자들에 대해서 누군가 돌봐야 되고, 그런 숭고하고 훌륭한 일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리고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 많은 것들을 담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지원을 제대로 하지는 못할 망정, 이미 지금도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업무 환경은 또 얼마나 또 개선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그 역할을 해태했다. 이 결정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의 또 니즈도 있지만 국민들의 니즈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을 돌보고 싶어서, 가족들을 돌보고 싶어서 저도 요양보호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이 교육을 지원하고 정부가 앞으로 지금 뭐 수년이 지나고 나면 국민의 3분의 1이 60세 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돌봄의 최전사인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또 진출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훈련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네. 뭐 정부가 자격증 쇼핑 문제, 취업 연계 운운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자부담 비율을 90%까지 늘렸고, 또 이것을 뭐 취업 시 100% 환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는데요.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취업 외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과한 겁니다. 제대로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 또 우리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 환노위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전사처럼 열심히 싸우고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데, 함께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대관해 주시고 우리의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신 우원식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 저는 우원식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비전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는 김광희 원장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의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원장님들, 우리 우원식 의원님을 소개하면 어느 의원님도 다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원님의 양력을 보시면 좀 남다른 데가 있으십니다. 1987년도 6월 항제 때 김대중 대통령님의 구명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해서 특히 우리 노원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엄청난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구민들의 분쟁이 있었을 때도 긴 시간 동안 노력하셔서 안정되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대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여타 다른 곳에 취업하는 데 노력도 많이 기울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세월호 사태에는 이 진상조사 특별위원으로도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자랑스러운 것은 2013년도 남양유업 갑질 사태 때 또 이 을지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곳에서 항상 그 아우성을 들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먼저 나서셔서 대관도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원식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호를 하고 싶습니다. 우원식! 우리 우원식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뭐 저를 연구하신 모양이에요.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네. 아, 이게 편치 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국회에서 연초에 이렇게 만납니다. 제가 저 지역구가 노원구인데 작년 한 해에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때 느낌은 뭐였냐면 이 돌봄 노동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가 매우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픈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잘 보호하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가치만큼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개선해야 된다. 우리가 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이 경력으로 쌓여지지 않냐. 경력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노동 시간을 이게 쌓을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 노인네 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람들인데 노원구청이 이 독감 예방주사를 놓는다고 하는데 우리부터 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저기 가서 일하는데 중간에 휴식할 수 있도록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구청이 만들어다,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제가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굉장히 타당해서 올해부터는 노원구가 이 요양보호사 여러분들께는 독감 예방주사를 다 맞춰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일하시는 거 경력을 쌓아가는 거는 근로 현장,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건설 노동자들이 그 노동시간 계좌제를 하거든요.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니까 노동부하고 상의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박정 위원장님, 진성준 의원님 함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해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요일 날 제가 매주 나가서 현장 민원실을 합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우리 이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우원식한테 할 얘기 있다. 뭐냐 했더니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선 90%를 내라니 이게 되겠냐. 이렇게 되면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렇게 먼저 돈 내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참여하는 건데 그거 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교육기관이 어려운 것뿐 아니라 그런 50대, 60대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로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 75만 정도의 그런 이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 7만 5천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런 사람 메꾸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제가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제가 예결위원장,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첫해 예결위원장 할 때 그때 비판했던 핵심 논점이 뭐냐면, 부자 감세를 이렇게 많이 해주면 부자 감세를 왕창 해줬잖아요. 부자 감세를 많이 해주면 결국은 그게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일, 서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가 줄어들게 될 텐데, 이렇게 부자 감세를 많이 해주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예결위에서 굉장히 논쟁을 했는데, 결국 이런 데에서 요양보호사 같이 아까 이수진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직업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가족을 위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하는, 그러면서 그게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길에 자부담을 이렇게 늘려놓으면 결국 부자 감세가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는, 그래서 서민들한테 꼭 필요한 일을 제약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뭐를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모일 수 있게 국회 대강당 좀 빌려달라고요. 우리 목소리 한번 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착수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걸 만들었는데, 모이니까 기운이 나시죠? 이게 세상의 힘은 말이죠. 내가 가진 거 없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뭉치면 힘이 생깁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각자의 생활적인 이유 때문에 각자 참여해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취업하고, 그래서 다 각자인데, 제가 작년에도 노원구에서 우리 요양보호사 분들하고 돌아가면서 간담을 해보니까 모이니까 역시 힘이 생겨요. 제가 구청장한테 내가 우리 노원구 요양보호사 200명하고 만났는데, 그 다음에 만났더니 500명이 왔는데
독감 예방주사 안 놔주냐? 그거 왜 안 놔주냐고 항의를 받았다. 그거 합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해야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상은 단결하면 힘이 세지는 것이고 단결하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혼자 가면 너무나 힘든 길이고 잘 안 되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냐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지만 이렇게 모여지면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단결된 힘한테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얘기는 저도 잔뜩 써왔는데 하나하나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지금은 돌봄 노동이 그렇게 눈에 띄어지지 않는 또 그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인지 모릅니다만 보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가족이 도와주고 아무 대가 없이 가서 조금 도와주고 아줌마가 도와주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던 그 노동이 이제는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엄연한 직업으로 만들어졌고 그 직업이 하나하나 단결되면 이렇게 큰 힘으로 국회 대강당 정도는 잠깐만 모아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도 힘이 됐잖아요. 이 힘 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노동의 가장 중요한 노동은 사람을 돌보는 노동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노동이 가장 중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직업에 자신을 가지고 이 정부가 잘못하는 거 또 국회의원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하고 여러분들의 노동 가치에 걸맞는 그런 노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함께 가십시오. 저도 제가 초대 을지로위원회 남영유업 사태 때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그 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을지로위원회 만든 게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을지로위원회 해온 결과는 우리 사회에 없는 교섭권, 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또 자영업, 가맹점, 대리점, 중소기업이 이런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꼴 당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은 바뀐다. 이걸로 저희는 결론을 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단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도 함께 여러분들과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우리 진성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1,700여 개 기관장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저는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강서구에서 금빛 요양보호사 교육을 대표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책 전환을 처음 알게 된 게 12월 21일이고요. 그때 바로 첫 번째로 저희가 접촉한 의원님이 바로 진성준 의원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제가 진성준 의원실에서 저희를 적극 도와주겠다는 확실한 확답을 얻어서 아마 우리 단톡방에 제일 처음 국회의원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정책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글을 올린 장보은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각 지역구에 원장님들 직접 성함까지 호명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모든 위원들을 만나달라, 보건복지위원들 모두를 만나달라 강력하게 요청드렸던 그 장본인입니다.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어제 밤까지 기자님들 접촉하는 것도 어제 밤까지 하면서 저희를 위해서 정말 뒤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런 그런 목소리 내지 않고 정말 묵묵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정말로 감동스럽고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의원님은 19대, 21대 재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TV에서 워낙 많이 보셔서 유명하시죠?
예, 윤석열 정부 저격수 그리고 전직 대통령 방어 담당의 최일선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무 비서관으로 계셨고 서울시에 또 정무 부시장으로 계셨고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은 활동을 하셨고 지금 앞에서 이미 너무 많은 활동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모든 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학부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에 앞장서셨고요. 또 우리 그 강서구에서는 정말로 가장 인기 스타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국정을 논할 때는 아주 냉철하시지만 지역민들을 만날 때는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넉넉한 미소로 저희들에게 정말 든든한 후원자라고 제가 15년 동안 함께 옆에서 모셨고요. 특히 우리 1700 교육기관 기관장님들 그리고 실무자들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든든한 버팀목으로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마지막으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러 행사에 가서 소개를 받습니다만 이렇게 낯뜨거운 행사 소개를 받기는 처음입니다. 너무 잘생겼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오복순 대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지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갑작스럽게 생겨서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는가 싶어서 함께 문제점을 따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정부의 정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무슨 세금 빼먹는 도둑놈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6조 원을 삭감했어요.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국가 세금 빼먹고 있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요양보호사들도 국가 세금 빼가지고 자기 교육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 빼먹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한마디 사유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민을 업수히 여기고 국민을 함부로 여기는 이 정권 오래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번 4월 총선에서 이러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하고 이 잘못된 정책 뜯어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보다 먼저 인사를 올릴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 의원님 선거구에서 유니스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택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교육원 원장님들께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를 수천 명씩 양성하시고 매년 직무교육과 무료 취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 요양보호사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들은 각 지역에서 일당 100의 역할이 아니고 일당 수천의 역할을 하는 빅마우스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일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는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지지할 뿐입니다. 맞습니까? 박정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 의원님께서는 첫째, 요양보호사 교육은 지원 제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위원장님이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장관급하고 같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믿어주세요. 예, 귀하게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둘째, 예결위 간사를 역임하시어 국가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며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약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민주당 을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특히 이와 같은 문제에 대단히 적극성을 가지신 의원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또 중요한 것은 박정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기 전부터 교육 사업으로 크게 일으키시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소규모 교육 사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많이 느끼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낼게요. 박정 의원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도 박정 의원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합시다. 제가 박정 의원님하고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일을 잘해달라는 의미로 화이팅! 하고 크게 외치겠습니다. 박정 의원님! 목소리 작습니다. 이래가지고 성의 붙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정 의원님! 예, 주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이수진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시면서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자리를 메꿔주신 거, 또 심지어 이렇게 복도까지 앉아 계신 거 보면 정말로 얼마나 이 상황이 절실한지를 저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정책 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에 초대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기용 협회장님, 그리고 박노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성명서 발표하셨는데 너무 절절하고 끝날 때쯤 되니까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 그리고 이수진 간사님, 진성준 의원님께도 환경노동위원회를 대표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정혜선 한보연 또 회장님께서 같이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특히 저를 또 소개해 주신 우리 파주의 김원태 원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평소 파주에서 자주 뵙고 우리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서 아주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시고 계신데 다시 한번 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부제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90% 선자부담 반대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 90%를 선부담하도록 개편하도록 한 것이 결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난해까지 교육생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은 교육비 45%로 올해부터 갑자기 2배나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장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서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도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대상에게 일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게 한 것입니다. 많아진 자부담 교육비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요양보호사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교육기관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입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섰고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2%에서 2020년 16.4%로 그리고 2020년에는 18%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개편할 때 이런 상황까지 깊이 있게 고려하고 현장과 만나 의견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렇게 정책을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 정부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한 후 자리를 마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은 올해 자기 부담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더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겠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정책 개선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생 자부담 비율을 일시에 2배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과 교육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입장에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양원 실습과 재가 실습이 필요한데 방문 요양인 재가 실습의 경우 개인 집을 방문해야 하고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경우도 많아서 실습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강사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같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제도 개편을 더 고민하고 현장의 사정을 더 깊이 있게 반영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그 다음에 이수진 간사님과 함께 또 많은 환노위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여러 가지 불편한 점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본연은 국민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조금 더 앞으로 반성할 것이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게 더 우선적인 정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회 환노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꼭 올해 이 난관을 같이 극복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정혜선 회장님께서 격려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회장 정혜선입니다. 네, 저희 단체는 약칭해서 한보총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건안전과 관련된 단체 73개 단체가 가입돼 있고 회원수는 80만 명입니다. 저희 한보총에 우리 박노정 회장님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바로 같이 대응을 해서 우리 한보총의 80만 명의 힘으로 우리 요양보호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을 맞아 제1호 공약으로 간명의 그 보호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돌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돌봄의 중요성인 돌봄의 주역인 여기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정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도 돌봄을 중요시 여겨서 돌봄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정책은 돌봄을 중요하게 한다고 말을 하면서
돌봄의 주역인 요양보호사들의 숫자를 줄이는, 요양보호사의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양반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돌봄이 중요하다고 하고 실제로는 돌봄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게 하고 돌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는 일자리를 항상 창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없는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하면서 현재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정부가 실제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그 양면성을 저희는 느끼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응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 앞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국민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국가의 돌봄으로부터 사회적인 안전망의 시스템이 확고히 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바로 요양보호사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한보총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행사는 여기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행사 잠시 후 11시 10분까지 장내에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한다!